안녕하세요, 여러분.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정진원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삼국유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 안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또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들을 여러 번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라는 제가 쓴 책 이야기를 좀 찬찬히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 목차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롤로그에 신라 불국토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고 계실 텐데,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이 사촌 남매간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듯이 신라에는 세 분의 여왕이 있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선덕과 진덕은 연이어서 7세기에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장률사는 이 두 여왕과 함께 신라 불국토를 이제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신라 왕자라고 불리면서 당 태종과 고종의 이제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 왕자가 우리가 한때 굉장히 누구나 열심히 본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죠. 거기에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미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미실은 화랑색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사실 자장은 미실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그러한 인물입니다. 미실의 손녀딸 유모낭주와 자장의 아버지 김무림, 소판의 벼슬을 가진 두 남녀를 중매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자장이거든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자장이 어떻게 출가를 하고 우리 신라의 문수보살 신앙을 심는 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장이 출가할 때 매사냥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신라의 세 가지 보물에 들어가는 황룡사의 구충답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중국에서 가져온 이야기. 지금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진신사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에 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삼국유사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대산, 지금은 월정사로만 유명하지만 오대산에 5대가 있어서 5대거든요. 그 오대산의 그 문수신앙 이야기, 그 다음에 월정사, 수드라사가 어떻게 자장률사와 연관이 있어서 창건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자장률사의 외삼촌 원광법사의 이야기, 자장률사의 조카 명랑법사의 이야기, 그리고 자장률사와 원효대사도 사실은 친척간이에요. 너무나 복잡다단해서 제가 몇 촌간일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을 도와서 통일신라를 이룩한 김유신과 김춘추도 원간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진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10대 서원을 제가 당나라에 보냈던 태평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째 이야기는 자장률사가 어떻게 신라 불국토를 완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들어있는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자장률사의 진영이에요. 얼굴이 막 거의 백옥같이 희지 않습니까? 왕족이었어요. 진골 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장암 그리고 통도사의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자장률사 글을 키운 건 파라리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글을 썼어요. 서정주시 자화상을 보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 여기에서 제가 따온 그러한 이야기예요. 선덕여왕은 자장에게 당나라의 불교 문화를 직수입해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불국토 프로젝트를 맡긴 왕이고 자장과 인생 전반을 함께하는 인물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자장을 당나라에 한 승려 10명 정도와 함께 중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 문물을 들여오고 불교 계율의 율자를 써서 우리는 자장율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라의 정립식하는 역할을 자장율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분황사에 머물고 황룡사 구층탑을 짓고 통도사를 창건하는 인물이 자장율사예요. 그래서 법흥왕 때에 신라의 불교가 공인이 되고 불교를 진작시켜서 진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진평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이죠. 선덕여왕은 우리나라의 석가모니를 표방한 전륜성왕을 표방할 왕이에요. 그래서 진평의 다른 이름은 그 석가모니 아버지 정발왕과 같은 이름인 백정왕이라고 불렀어요. 진평왕의 왕비는 마야부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백정왕과 마야부인의 자식인 선덕여왕은 누구겠어요? 석가모니겠죠. 신라의 석가모니. 그래서 선덕여왕은 신라의 불국토를 이루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실질적인 역할을 사촌 동생 자장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 책에서 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 제게 그 삼국유사를 같이 공부하고 답사를 함께하는 저의 나이 많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분황사에 가서 주지스님께 분황사 유래에 대해서 듣습니다. 지금은 분황사가 아주 작은 절이지만 예전에는 황룡사보다 넓은 그러한 그 절이었고 황룡사 빈터와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와 황룡사를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소실되어서 화재가 나서 없어진 황룡사의 옛날 모습을 복원한 그런 이제 조형물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통도사의 금강계단,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죠. 이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럼 자장, 아버지 김무림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외할머니는 사돔이고 친할머니는 사돔이고 외할머니는 지소태우입니다. 지소태우는 누구입니까? 법흥왕의 딸이자 진흥왕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통 이제 중국의 칙천대회제하고 비유를 하는데 칙천대제는 자기가 그야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뭐 그 아들도 죽이고 뭐 남편도 죽이고 한 10년간에 10년 내지 15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소태우는 7살 때 즉위한 진흥왕 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섭정을 한 후 진흥왕이 그야말로 신라를 진흥시키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닦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이 진흥왕이 왕노릇을 잘하도록 그렇게 보필을 하는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에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김무림은 그 당시에 탈의 지장이라고 별명이 불렀대요. 예, 그래서 이 당시 7세기에 이미 지장보살 신앙이 신라에 유행을 했구나를 이 자장률사의 아버지 김무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화백회의에 참가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림공은 사실 첫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미실의 손녀딸, 굉장히 그 아꼈다는 하종의 딸이기도 한데 미실의 아들이 하종이고 하종의 딸이 유모이기 때문에 미실은 유모의 외할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매해서 김무림은 재혼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자장을 낳고 두 번째 딸로 법승랑이라고 하는 명랑법사의 어머니가 되는 또 걸출한 딸을 낳게 되죠. 그래서 자장의 어머니 유모낭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장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미실이 또 훌륭한 아들을 낳도록 관세음보살 조각상을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자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의 아버지가 탈의 지장, 옷을 벗은 지장보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장은 관음신앙에 의지해서 태어나니까 그때 신라 7세기에는 지장신앙과 관음신앙이 유행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자장이 그 중국에 가서는 문수신앙을 수입해 오죠. 그래서 지장신앙, 관음신앙, 그 다음에 문수신앙, 이 세, 우리가 열심히 지금도 불교에서 그 믿고 있는 세 신앙의 이제 그 중심이 모태가 되는 것이 신라 7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장의 가계도를 보시면 법흥왕 진흥왕의 가계를 가진 아버지 김무림과 또 그 미실의 그 가계를 가진 유모낭주가 김무림과 유모낭주를 결혼을 시켜서 자장, 법승랑이 태어나고 법승랑의 아들 명랑법사가 태어나게 되는 그 그림입니다. 자장은 재상의 자리를 준다고 해도 마다할 만큼 출가, 그 속세의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 고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는 설도 있고, 뭐 뒤늦게 결혼을 한 뒤에 출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원영사라는 절로 세우고 그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수행을 계속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출가 후 재상을 거절한 그런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신이한 능력이 많고 계율을 잘 지켜서 하늘에서 사람이 와서 5가지 계를 주어서 지금의 불자 5개가 이 자장에게서 나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 5개지 계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투어서 불자 5개를 받았다. 불자 5개는 뭐죠? 뭐 살생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삿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장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대산, 원래 중국에 있는 오대산을 따서 강원도의 오대산을 만든 거죠. 그 오대산 안에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게 돼서 그 문수신앙을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산스크리트로 된 4구절의 개송을 주어서 꿈에 그거를 다 외우고 깼는데 산스크리트로 된 개송이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이 아라파자랑 다리에 치거야 낭가파가낭 다리에 노사나, 이걸 이제 그 다음날에 스님이 한 분 와서 일체의 법을 깨달았으니 자성은 가진 바 없어라. 이와 같은 법성을 깨치기만 하면 곧 노사나부를 보리라. 이런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사실은 그 스님도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파자랑은 아라파차나라고 해서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널리 연송되는 그러한 유튜브에 문수보살 오자진원이라고 치면 옴 아라파차나 디라는 그 개송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숙이 그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주고 자장에게 주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 진신사리를 가지고 온 게 지금 대표적으로 통도사의 그 금강계단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태종이 총애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아들 당고종이 되는 이제 세자 당고종도 굉장히 이 자장을 이제 총애를 했다고 하고, 자장을 신라로 귀국시키지 않아서 천덕여왕이 글을 보내서 자장을 돌려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천덕여왕은 분황사를 짓고 또 그 전에 황룡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그래서 절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지어놨는데 그곳을 채울 인테리어가 없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소프트웨어가 불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당, 번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자장이 당 태종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자장이 그 열의 9집이 돌아와서는 자장의 이 대단함을 알고 전부 다 불자가 되겠다고 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해서 절이 모자라서 지은 게 통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강계단이라고 쓴 통도사의 대웅전이죠. 네 곳의 그 편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금강계단이고, 그리고 중국의 옷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옷,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 서양식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서양 옷을 입고 있는 건 어떤 사대인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위상이 제고가 되어서 중국의 연회에 참석하면 신라가 제일 서열 1위였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이제 수다사, 정암사 같은 지금도 남아있는 절들을 창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학리 절터의 수다사 탑입니다. 그리고 정암사는 성남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정암사 수만호탑이 얼마 전에 국보로 승격을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자장과 관련된 삼국유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구술은 서말인데 꿰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이 단편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수보살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일련의 자장율사 찬시부터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